안녕하세요. 옆반 남교사 조선생입니다. 오늘은 선생님들과 함께 신규 교사들이 자주 하는 실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실수들은요, 제가 신규 때, 적용여 때, 그리고 제가 부장을 하면서 이제 많은 신규 선생님들을 봐왔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하시는 실수들, 그리고 신규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력의 선생님들이 하시는 실수들을 제가 좀 모아봤어요. 이 부분만 조심해도 선생님께서 많은 실수들을 줄일 수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선생님들께 4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하나 들어보시면서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지도 생각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선생님들께 말씀드릴 내용은요, 바로 공문이나 메신저에 첨부 문서를 많이 빠뜨린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공문도 굉장히 많이 쓰게 되고요. 그리고 메신저를 보낸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선생님들께서 정말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첨부 파일을 빠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공문을 상신하신다든지 또는 메시지를 보내실 때 내가 첨부 파일을 정확하게 넣었는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첨부 파일을 엉뚱한 걸 넣진 않았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공문을 상신하시거나 메시지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그런 실수들을 막을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모니터에 첨부 문서 확인, 붙임 문서 확인 이런 식으로 포스트잇을 붙여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해볼 실수는요, 바로 선생님의 나이 또는 경력을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께 공개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제가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다른 영상에서도 굉장히 그러지 마시라고 강조를 많이 드리는 부분인데요. 저 같은 경우도 제 나이라든지 제 경력이라든지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께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학생들에게도 제 나이가 몇 살이라고 공개를 해본 적은 없어요. 이게 왜 그렇게 하는 거냐면 학생들은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의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학생들한테는 선생님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 선생님이 최고야 라는 마음만 가지면 되는 거지만 학부모님들은 그게 아니에요. 학부모님들께서는 선생님들께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걸 알게 되시면 선생님을 휘두르시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여자 선생님들은 더욱더 조심을 하셔야 돼요. 남자 선생님들도 물론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은 여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가 내가 밝힌 나이라든지 내가 밝힌 경력이 칼이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를 훨씬 더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 선생님들은 조금만 더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선생님이 학급 경영을 하신다든지 또는 생활지도를 하실 때 보면 실수를 하실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좀 실수를 하신다든지 잘못하셔가지고 일어난 사건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거에 대한 응당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학생들 간의 사건,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책임을 담임 선생님한테 넘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분명히 누가 봐도 학생이 잘못한 건데 선생님이 경력이 짧아서 너무 어려서 이거에 대해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선생님한테 책임이 전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선생님께서 나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 밝히셨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물어보면 선생님 100살이야 정도로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정도로만 말씀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상담이라든지 다양한 상황에서 선생님 나이를 궁금하니까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때도 어머님 또는 아버님, 저는 사적인 거에 대해서는 답변 안 드립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냥 딱 끊으세요.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학부모님께는 절대 나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오픈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학생들한테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개인 SNS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생님의 나이라든지 경력이 유추가 될 만한 게시물들이 있거나 정보들이 있으면 그 부분은 반드시 삭제를 하시거나 비공개 처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선생님이 큰 화를 입으시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좀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선생님들이 이제 교사가 됐다는 즐거움에, 그리고 보여주고 싶잖아요.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내가 있는 교실, 이런 것들 좀 보여주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학생들과의 활동사진, 또는 학생들과 같이 찍은 셀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찍으셔가지고 개인 SNS에 올려놓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이죠. 이런 만 14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은 해당 학생의 얼굴, 초상권에 대해서 반드시 학부모님의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학급 SNS라든지 학교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곳에 대해서는 초상권에 대한 동의를 받지만 선생님의 개인 SNS까지는 그렇게 동의서를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학생의 사진을 올렸을 때 초상권 침해로 해서 법적인 제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요. 중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내가 아이들과 찍은 사진을 개인 S에 올릴 때에는 선생님께서 반드시 학생으로부터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동의를 받아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하지만 저는 이것도 조금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문서화 시켜놔서 남겨놔야지 문제가 없는 거지, 그냥 구두로 아이가 선생님 저는 괜찮아요 뭐 그냥 올리셔도 돼요 라고 하는 부분이 나중에는 이게 말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선생님께서 문서를 받아놓으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문서를 받아놓는 것까지가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되도록이면 학생들과 찍은 사진은 개인 SNS에는 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이든 중등이든 학부모님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 부분이 약간 불쾌하시거나 기분 나쁘셔가지고 다양한 법적인 내용들을 들먹이시면서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조치를 취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선생님들께서 유념하시면서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릴 부분은요,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생활지도라든지 수업이라든지 학급 경영이라든지 선생님 행정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펑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뜨리고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께서 학교 현장에 처음 발을 내디디시게 되면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요청사항들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급에서는 선생님 저 이것 좀 해주세요. 가정통신문 좀 새로 뽑아주세요. 저 이거 과제 뭔지 모르겠어요. 다시 알려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학부모님께서는 선생님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요거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요거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요청이 또 들어올 수가 있고, 그리고 업무적으로는 막 공문이 뭐 서너 개씩 내려온다든지, 또는 뭐 교무부장님이 뭐 부탁하신 거, 부장님들이 부탁하신 거, 또는 뭐 교감 선생님이 하신 거,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해야 될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나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기억을 하는 게 사실은 가능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요거를 모두 다 한꺼번에 정확하게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선생님께서 메모를 하시는 습관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메모하는 습관이 없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가지고 수첩을 끼고 내가 뭔가를 계속 적고 이런 게 굉장히 귀찮고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업무적으로 실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빠뜨리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께서 힘드시겠지만 꾸준히 메모를 하시는 습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라이브 방송에서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청이 들어오거나 할 때 그때그때 바로 타이핑을 해버려요. 한글 문서로 일을 하고 있다가 업무 요청이면 한글 문서에 타이핑을 한다든지 엑셀에 타이핑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타이핑을 바로바로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메모를 한 게 되니까 그것들을 또 다시 구글 태스크, 캘린더에 메모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제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데서 다 같이 볼 수 있으니까 그게 좀 편해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관련 내용은 제가 나중에 한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하다 보면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잘 하는데, 메모를 잘 하는데도 뭔가 빠뜨리는 게 있고 놓치시는 부분이 있는 선생님들이 계셔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체크리스트 하나, 메모 하나를 세부적으로 나누셔서 다시 체크리스트를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다 공문을 보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무슨 교육지원청, 무슨 과, 공문 언제까지, 이것도 체크리스트 하나로 나오지만 요 안에서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이 공문을 보낼 때 첨부 파일을 작성을 해야 된다. 그럼 이 첨부 파일을 작성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체크리스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 첨부 파일을 작성하기 위해서 다른 업무 부서라든지 다른 선생님께 요청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 그럼 그 요청에 대한 내용도 체크리스트가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요청하는 내용을 내가 취합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취합에 관한 사항도 체크리스트가 하나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공문 발송 하나만을 가지고
하더라도 체크리스트를 4-5개 이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께서 좀 세분화시켜서 업무를 하시다 보면 놓치는 부분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학급 경영을 하실 때라든지 뭔가 수업 자료를 만드실 거라든지 생활지도를 하실 때도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된 체크리스트를 만드셔서 메모를 하시면서 하시면 선생님께서 하시는 다양한 실수들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께서 반드시 꼭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실수들이 생각보다 다양하게 있어요. 이거는 신규 선생님들의 실수라고 하기보다는 신규나 저경력 또는 뭐 중견교사들까지 다양한 경력에 있으신 선생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실수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실수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잘 의연하게 대처하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잘 기억을 하시고 교직생활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수하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수하면서 교사는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직원분들은 다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실수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그리고 도전적으로 업무 처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꼼꼼함, 세심함, 섬세함 이런 것들은 잃지 않으셔야 되겠죠. 선생님들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에 더욱 나은 교육 관련 콘텐츠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옆반 남교사 조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